네, 장관님, 그 교육 정책이 아이들이나 학부모 교사의 일상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발전 토대를 만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임기 시작하시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정책들을 막 그 쏟아놓고 계신데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삶을 고통으로 빠뜨리고 국가 사회의 발전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생각하시죠? 뭐 잘못된 교육 정책은. 네,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도 네.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장관님은 이게 두 번째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두 번째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막 그 한풀이 하듯이 쏟아내는 게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너무 많이 정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 사실 조금 됩니다. 그래서 11년 전에 하셨던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 이주호의 정책 이걸 저는 명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와 성찰 위에서 저는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잘 하고 계시는지 저의 눈에는 좀 잘 보이지 않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발표한 정책 중에 유보통합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한 30년도 넘게 사실 제기됐고 박근혜 정부, 뭐 문재인 정부 다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사실상 실패하고 진전이 잘 안 됐던 그런 정책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절박하게 이 통합에 대한 요구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네. 지금 유보 통합에 관련돼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 유보 통합 30일 날 1월 30일 날 추진 방안을 발표하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네. 그 이게 30년 동안 안 됐다는 거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어렵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최근 10년 동안에 교육부 관련돼서 이 유보통합 관련된 연구가 있었나를 봤더니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딱 2개 있습니다. 그것도 2012년과 13년에 연구 발표낸 논문이 다예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유보통합 정책을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지 되게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놓으면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이제 정말 소통을 더 좀 강화하고 또 아니, 소통 강화에 관해서도 이따가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진단을 지금 이제 띄우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그 재정 문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주 장관님은 그 누리과정 파동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부모들하고 교육 정부하고 사이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소송까지 가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죠? 네, 네. 사회적인 갈등에 치러진 비용이 무지무지 막 컸다는 것도 너무 잘 아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과 관련돼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에 보면 재정, 이 유보통합에 소요되는 재정 계획을 보면은 그 PT 한번 보세요. 추가 재정은 교육청으로의 단계적 통합 관점에서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겠다. 이게 지금 10쪽에도 나오고 11쪽에도 나와요. 이 첫 번째 문제는 소요 예산을 지금 정확하게 추산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 이것 지금 문제고.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으로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업의 재정을 교육청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걸 아예 방침으로 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건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네, 뭐 여러 교육청과 그 협의도 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그 협의하신 것도 다 봤습니다. 몇 네. 차례 제 교육감들하고 협의를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논의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도대체 이렇게 교육청이 부담해야 될 재정이 생긴다면 교육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2023년에 그
고등 특별회계가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장관님께서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사실은 예산이 맞지 교부금에서 가져오는 거는 장관님 본인도 동의하지 않는다.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노력한 결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부금에서 가져오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육청의 유초중고 교육청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런 데서 출발하고 있는데 유보통합 저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 재정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교육청에다가 재정 부담을 짓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되기도 어렵지만 교육청과 정부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엄청 또 누리과정 2로 재발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네. 17개 교육청에서 다 받았습니다. 다 반대한다고 합니다. 다 반대한다고. 강원교육청은 한 군데만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 유보적인 답변이 왔고요.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다 반대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파트너십 강조하시더라고요. 아까 업무 보고 네. 하실 때 파트너십에 기반한 협력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과 연대 정책 사업 방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과연 파트너십에 근거한 정책 추진 방식입니까? 네, 유보통합은 이제 큰 이제 그 로드맵만 지금 나와 있고요. 사실 구체적인 뭐 재정부터 해서 교원 자격까지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근데 부분에서 거기서 제가 걱정되는 네. 뭐냐면 만약 큰 로드맵이 있다면은 제가 그나마 안심하겠어요. 근데 네. 지금 3년 안에 26년에 이거를 네. 마무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30년 동안 안 된 일을 이렇게 조급하고 1분 더 쓰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뭐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다 다져보겠습니다. 또 교육청하고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가 막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미정 의원님 1분 더 쓰시겠어요? 네, 네, 1분 더 드리세요. 계획서에 이런 식으로 교육청 재정으로 부담을 지우겠다는 걸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저는 이거 철저하게 별도의 그죠? 기존의 유통 회계도 있고 보건복지부의 예산도 있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교육부 장관이 유초중고 예산까지 여기에 부담 지우면서 유보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요구해도 장관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추계해 보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보통 교부금에 그 여유분을 이제 활용한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복지부나 뭐 그동안 기존에 쓰고 있던 거를 이제 다 이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계획이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뭐 그걸 확정 짓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 지금 이제 개방하고 좀 답변을 수용해서 하세요. 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기재부 예산이나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 그러니까 그 교부금을 가지고 이제 그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결코 학교 교육에 그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뭐 여러 번 제가 밝혔기 때문에요. 그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훼손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그 1.5조는 그 한도 그 정도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훼손되지 않는다는 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